사실은 저희가 이거 기기 리뷰를 해야 돼서 네네. 이게 후면 단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네. 전면은 어떻게 생겼고요, 네네. 네. 메뉴 구성은 어떻게 생겼고요, 막 이런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자, 이제 2부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아유, 참 벌써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모이니까 참 우리가 안 지가 참 오래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오래됐죠. 2000년대 초반부터니까 20년이 그러니까요. 넘었죠. 네. 가긴 또 우리 한 사장님하고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도 아까운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유행하는 그 몇 가지 LP 재생에서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포노 EQ 커브죠. 그렇죠. 커브가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은 이제 RIAA 커브, 그러니까 레코드 공업협회에서 1960년대 초반에 만든 이제 표준 커브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EQ 커브는 1930년대부터 출발합니다. 엄밀하게는요. 그렇죠. 엄밀하게 30년대부터 출발을 해서 아마 마란츠 세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거기 뭐 RCA, 올드 콜롬비아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레코드 회사마다 표준이 정해지기 전에 각자 규격을 가지고서 이제 포노 재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그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턴오버니, 롤오프니, 로우 패스 필터니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레코드 회사마다 그 커브가 조금씩 달랐단 말씀이에요. 1960년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레코드 산업을 갖다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RIA, 레코드 공업협회에서 표준 커브라는 걸 만들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각각의 회사가 이제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은 또 안 따라가는 게 또 사람 심리입니다. 회사의 심리고. 그렇기 때문에 데카면 데카, RCA면 RCA, EMI는 EMI, 자기들이 쓰던 커브를 갖다 최대한 표준 커브에 이제 비슷하게 맞춰서 이제 그 녹음도 하고 이제 커팅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레이블 사운드라는 개념도 사실 여기서 상당 부분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RIA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 대부분 이제 거기에 맞춰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옛날에 그 커브가 있으면 그 커브에 맞춰서 제대로 재생을 해야 우리가 들어간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그 포노 이퀄라이저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요즘에 이제 이게 전자적으로는 이렇게 처리하기가 좀 쉬워요. 디지털적으로 처리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커브들을 갖다 이제 프리셋으로 넣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원도 그럼 우리가 제공을 해줄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커브를 주고 있냐면 이제 표준이 되는 RIA 커브, 콜롬비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카, NAB라는 커브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미국의 공업협회에서 만든 커브입니다. 그다음에 텔덱, 그다음에 AES, 그러니까 미국의 엔지니어링 규격이죠. 총 6종의 EQ 커브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네. 그 로우 리미트하고 네. 턴오버하고 네, 턴오버. 이 롤오프 쪽, 네. 그 개인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을 해서 네네. 그걸 이제 다 맞춰서.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 커스텀 커브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에어가가 소리를 들으면서 난 좀 이걸 좀 강조하고 싶다, 저걸 좀 강조하고 싶다는 요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은 요즘에 이제 좀 심각하게 LP 재생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는 뭐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메뉴상에 나와갖고 이제 로우 리미트하고 턴오버하고 롤오프 값을 다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통해 갖고 네. 지금 이제 리아 표준은 로우 리미트는 50이고 네, 그렇죠. 턴오버는 500이고 네. 롤오프는 마이너스 13.7 네. d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각각 다 세팅을 해서 네. 현존하는 기존의 어떤 MP판에 있는 프리셋은 물론 네. 각 레이블별로 또 네. 개별 설정된 그 프리셋을 다 맞춰서 네.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저 리모컨을 이용하면 4가지 프리셋을 또 저장을 해서 네, 그렇죠. 내가 자주 듣는 프리셋을 바로바로 세팅해서 들어볼 수 네, 있는. 바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프리셋을 해놓고 거기서 내가 좀 이건 좀 내 방이나 내 청취 조건에 따라 또는 어떤 시스템의 어떤 조합 여건에 따라서 요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이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제 디마그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마그는 디마그네타이제이션의 약자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포노 카트리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석이 들어가는 발전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자석이 들어가서 발전기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그네타이즈,
자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케이블은 이제 전기가 흐르면 네. 자기장이 네. 생기면서 네. 케이블 자체가 자화가 되니까. 네, 자화가 되니까. 근데 요거는 이제 원래 예전부터 에소테릭에서 이제 적용해 왔던 건데 여기서도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판을 이제 카트리지 올려놓고 디마그네타이제이션 버튼을 누르면 30초 안에 탈자화를 시켜줘요. 디마그네타이제이션이라는 문제까지도 신경을 충분히 거기다 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에소테릭에서 이 물건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들으면서 그 다이어 스트레이츠 음악을 우리가 일부에서 들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한 사장님께서 야 에소테릭에서 이렇게 뜨거운 소리가 나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판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정보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플레이어와 포너 이퀄라이저가 사라진 경험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저도 거기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음악 재생 매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존성인데 보존성이 제일 좋은 게 사실은 LP예요. 테이프는 아주 보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좀 판을 갖다 어떻게 두다 보면 판이 구불거리거나 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카트리지가 이렇게 산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럴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제 저역 쪽에서 이제 뒤틀림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그 기능이 뭐냐면 서브소닉 필터라고 있습니다. 이 서브소닉 필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음반에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거나 이렇게 된 LP에서 디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21세기의 아날로그 재생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거기에 대한 대응책, 소비자들이 또는 애호가들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적절하고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떤 완성도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그 포너 EQ는 아주 극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원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또 여기서 음악을 이제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조금 애호가들한테는 좀 생소한 음악인데 관현악 음악, 그렇죠. 오케스트라 음악의 어떤 재생 능력을 테스트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음악 중에 하나인데요. 벨라 바르토크의 퍼커션과 첼레스타를 위한 오늘 연주는 누가 할 거냐 하면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오자와 세이지입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벨라 바르토크의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을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악에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주로 타악기가 중심이 되는 음악인데요. 아주 만년의 작품인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음악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19세기 낭만주의의 악기는 바이올린과 피아노예요. 근데 20세기로 들어오면 피아노는 더 이상 선율악기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타악기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첼레스타라는 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이 음악에서 제가 이 음반을 제가 골라온 이유라면은 뭐냐면 그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이제 오자와 세이지의 조합인데요. 가장 그 현대적인 그러니까 낭만주의 스타일을 좀 가미하고 있으면서도 바르토크의 음악을 아주 절묘하게 어떤 공연장에서 제대로 풀어내고 있는 연주라는 관점에서 제가 이 음악을 한번 골라본 건데 우리 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어디서 녹음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보스턴 심포니홀이요. 녹음을 어디서 했냐고요? 보스턴 심포니홀. 아, 보스턴 심포니홀? 네, 보스턴에 있겠네요. 보스턴에 있죠. 버킷리스트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요. 제 버킷리스트 긴장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요. 네, 네덜란드에 있는 네. 로얄 콘체르트 헤바우 그 콘서트를 가보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고요. 아 미치겠다.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보스턴 심포니홀도 가봐야겠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LA 콘서트, 그 디즈니 콘서트도 가보고 네. 여태껏 가본 데 중에서는 뉴욕에 있는 링컨 센터가 링컨 센터. 거기서 들은 뉴욕 필의 말로는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그때가 그게 한 7, 8년 전인데 이 음악에서 들은 느낌은 뭐냐면요. 예. 약간 어려운 음악이에요, 사실. 아, 그렇죠. 근데 이 어려운 음악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렇죠. 딱 그 느낌이요. 팀파니가 나오는데 팀파니의 텐션감이 남다른 느낌. 그리고 글쎄요. 악기 분리의 재발견 이런 말을 쓰고 싶어요. 네. 여러 종류의 악기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딱딱 독립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진짜 제가요 사실은 저 디비 마퀴어스 스피커에 저걸로 시청회를 2번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한 번은 저 에소테릭 M1 X 말고 그냥 M1으로 한 번 했었고 한 번은 CH 프레션으로 했는데 네. 2번 다 약간 고생을 했어요. 저 스피커가 세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시청실 꾸민 지 한 달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꾸며가는 과정 중이라서 네. 사실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됐다. 그 볼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제가 디비 마크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상상하지 못한 수준의 이런 음이 나온다는 거를 딱 저는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이 아날로그 시스템의 이 공을 왜냐하면 제가 에소테릭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마키어스 스피커도 참 여러 번 들어봤는데 네. 마키어스 스피커에서 이렇게 그냥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놓은 듯한 이런 식의 그냥 거침없는 사운드가 나온다는 건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그 공을 돌리고 싶다는 거죠. 네네. 제가 아까 말씀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 암스테르담 콘서트 해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갑자기 중간에 아마 그 소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미치겠다 그랬거든요. 예. 이 보스턴 심포니홀을 아셔야 돼요. 보스턴 심포니홀은요. 암스테르담 콘서트 해보를 보고 와서 고대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홀이 보스턴 아 심포니홀. 그래요? 내가 귀가 좀 있네. 그래서 제가 아까 에이 당했네 제가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되게 처음 들으셨죠? 콘체르토 헤바우 그 오케스트라 네.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 예, 예. 정말 다른 오케스트라에서 느낄 수 없는 묘한 공간감들이 나오거든요. 색채감. 너무 멋있는 색채감과 네. 그 쉽게 얘기해서 잔향의 거리가 네. 절묘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대로 들으신 왜냐면 거예요. 이 정도의 입체감이면은 네. 사실은 원판 불면의 법칙이기 네. 때문에 네. 레코드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당연하죠. 이런 소리가 나올 텐데 맞습니다. 이렇게 분리도가 된다고? 네. 그래서 야, 이 보스턴 심포니 이거 어디서 연주한 거지? 네. 콘체르토 헤바운가? 그냥 약간 그 생각을 네, 하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여쭤봤는데 네. 보스턴 심포니 홀이라고 그래서 진짜 이런 악기 분리도는 네. 뭐 이게 오디오하는 즐거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식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또 처음 들어보는 네. 그런 분리도였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자꾸 음악 얘기만 하니까 저 사람들은 왜 기계 얘기하라고 자꾸 음악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판을 넣거나 비슷하게 소리가 난다. 그거 좋은 기계 아니란 뜻이죠. 레코드에 들어가 있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완벽한 밸런스로 자기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은 거고 판을 올릴 때마다 다른 소리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음악을 우린 들어야죠. 그 연주가 그 숨결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마크 노플러 이 네. 다이어 스트레이트 음악도 그렇고 지금 네. 이 음악도 그렇고 처음 들었던 드뷔시 피아노도 그렇고 네. 같은 음악을 네. 완전히 다르게 네. 우리 다른 공간으로 내려가야죠. 재생해내는 그 능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오디오 파일로서 네.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런 시스템을 들려드리면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판 올리면 이 소리 나고 저 판 올리면 저 소리 나는데 완전 다른 기계처럼 바뀌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음악이 주인이라는 이야기인데 간혹 보면은 그걸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 음악에서도 현 파트가 네. 약간은 불협화음을 섞어서 네, 프로그램 지금 전자음악이에요. 굉장히 이 스트레이트하게. 강렬하게 연주를 하는데도 그거를 얘가 이 시스템이 다 받아낸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걸 다 받아내주면서 다 표현을 해주는데 야, 이 음악이 이렇게 그 엑시드 재즈가 네. 이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음악이. 네. 약간 내 컨디션이 좋았을 때 집중을 해서 약간의 각오가 필요한 음악이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나오면요. 내 컨디션, 내 각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음악에 나를 맡겨버리면 되는 그런 진짜 대단한 사운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음악을 좀 하거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뭐라 그러냐면 그 악보가 이 안에 펼쳐져 있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 포노앰프 쪽에 하실 말씀이 내용이 더 남았나요? 뭐 이제는 거의 다 드린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 기기 리뷰를 해야 돼서 네네. 이게 후면 단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요, 네. 전면은 어떻게 생겼고요, 네네. 네. 메뉴 구성은 어떻게 생겼고요, 막 이런 걸 설명드려야 되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메뉴 한 구성은 네. 직접 쓰시는 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린다면은 아 참 이거 이 기계를 판매를 하시는 분들 수입원이나 네. 판매를 하시는 분들의 그 책임감이 아주 좀 무겁지 않을까. 그렇죠. 예, 우리도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기계 셋업을 하면서 거의 상당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에서 셋업을 해서 맞춰가야 될 게 많은데 그냥 이거 뭐 포너 EQ야? 연결하고 판 올리고서 듣는 그런 기계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이 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진짜 좋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을 제대로 알려서 네.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동감입니다. 우리 근데 음악 한 곡 더 듣고 네, 또 더 마무리해야 듣고, 돼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준비한 곡은 뭐냐면 들국화요. 그죠? 가요 한번 들어봐야죠. 네, 가요 한번 들어봐야겠죠.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하지만 후반 없지 울며 웃던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하지만 후반 없어 찾아 헤맨 모든 꿈 그것만이 내 세상 그것만이 지금 들국화가 부른 그것만이 내 세상을 들어보셨는데 요거는 좀 리시 앨범인데 이거 제가 마스터링 작업을 한 게 되나서 그럼 제가 뭐라고 디지털로 이제 마스터링을 네, 하신 그렇죠. 거죠? 아, 이 음반
이제 마스터링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러저런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원본하고 얼마나 닮았냐 아니냐를 하는데 그 한번 뭐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 음악을 들을 때 예. 제가 이제 이거가 박 선생님이 마스터링을 했다는 얘기를 못 듣고 그냥 딱 느낌은 이 굉장히 좋은 의미로 네. 굉장히 잘 짜여진 느낌, 네. 굉장히 잘 정제된 느낌. 그러니까 아까 이전에 들었던 세 곡하고는 사뭇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르죠. 다가와서 이거 리이시 음반이에요? 제가 네. 이제 여쭤봤고 그랬더니 직접 마스터링을 했다고 하시니까 디지털이 좋냐 아날로그가 좋냐 좋고 나쁘고는 없고요. 그냥 내 취향 호불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아날로그도 장기가 있고 디지털도 장기가 있습니다. 디지털의 장점이 잘 녹아든 굉장히 견고한 사운드 스테이지 그리고 흐트러짐이 없어요. 네. 잘 짜여진 그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큐스 스피커가 이렇게 음을 쉽게 쑥쑥 뽑아내는 스피커였어? 난 그동안 두 번의 시청회 하는 동안 난 무엇을 한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런 사운드가 인상적이었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음악에서 드디어 아까 음악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숙함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음악에서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 LP가 갖고 있는 정숙함이 표현이 됐다. 아, 예.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지금 정숙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고요. 제가 소리를 다듬어낼 때 어떻게 다듬어내셨어요? 우선 그 킥드럼이 있죠. 킥드럼이나 이런 저음 쪽이 사실 소리가 잘 깔려줘야 돼요. 깔려줘야 전체적으로 보컬이나 기타나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거든요. 그 부분을 안정되게 자리를 잡게 하는데 좀 제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바이었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정확하게 잘 짜여진 느낌, 잘 정돈된 느낌이란 표현이 맞는 거네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리지널 앨범은 이제 옛날 앨범이기 때문에 대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제가 대역을 좀 넓히고 해서 사운드 스테이지 좀 키웠죠. 뭐, 자, 정말 저희가 긴 시간, 예, 긴 시간. 약간은 우리 둘 다 약간 흥분을 했어요. 네, 좀 그랬죠. 둘이서 그냥 음악에 대해서 감탄만 근데 나눈. 그거야말로 기계에 대한 최대의 찬사가 아닐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본 시스템이 그란디오소 T1 턴테이블에 네. 요 G1X 저게 클럭이거든요. 네. 턴테이블에 클럭이 들어가서 33과 3분의 1 회전을 굉장히 정확하게 네. 이 맞춰주는 턴테이블에 그란디오소에서 처음 출시된 2원 포노앰프로 해갖고 들어봤는데 그냥 뭐 그란디오소 그 포노앰프가 나왔으니까 뭐 좋겠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 왔다가 이 소리를 들어보고는 약간 충격을 먹은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리뷰가 끝나고 몇 곡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오늘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뭐 저도 뭐 동감이고요. 딱 한 말씀만 드리면은 에소테릭에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만든다는 것이 뭔가 무엇을 원했고 어디를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오늘 저 첫 대면치고는 아주 첫인상이 너무 좋고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저 마키스 저 스피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굿 사운드, 좋은 소리가 뭐냐 그러는데 저는 기준이 명확해요. 거침이 없어라.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기계 얘기를 별로 하고 음악 얘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를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거침없이 필터링 없이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스피커에서 조금 전에 우리 한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일관된 사운드 스트림을 제대로 짚어낸 그런 소리. 그렇게 해서 각 음원에 담긴 그 어떤 분위기, 음악 이것까지도 그걸 정보량으로 제대로 출연해서 그냥 정보량이 아니죠. 잘 조직된 유기적인 정보량으로 제시해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서 제 오늘 결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꼭 한 가지 더 첨언하고 네. 싶은 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2년 동안 네. 에소테릭의 거의 전 무대를 어. 많이 들어봤어요. 네. 뭐
그란디오소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1&2도 들어봤고 네. 그다음에 3시리즈, 5시리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을 들어봤는데 네. 진짜로 여태껏 제가 들어본 에소테릭 중에서 네. E1이 정말 최고였다. 네. 그렇게 꼭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저대로 대답을 할 거고요. 오늘 들으셨던 네 곡 들으셨잖아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셨었어요? 아, 이거는 딱 질문 받는 순간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느낌인 게 그래도 고르려면 저는 바르톡이요. 아, 바르토크. 네, 저는요, 네. 다이어 스트레이츠. 왜냐하면 저는 팝 음악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은 사람 아니에요. 팝 음악을 들으면서 공간을 제대로 느껴본 건 오늘이 사실상 처음이 아닐까. 그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약간 현대 음악 쪽을 안 듣거든요. 네. 예전 디즈니 콘서트홀에 가서 네. 그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네, 그 네. 음악 있잖아요. 스트라우스. 네. 나 그 음악이 그렇게 재미없는 음악인지. 맨 앞에만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르톡이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저 난해한 음악을 네.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 네. 내가 평소에 잘 안 듣던 그러니까 우리 둘이 똑같은 그걸로 제일 좋았던 음악을 선곡한 게 아닌가.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소에 자기가 잘 듣지 않던 음악. 그러니까. 그래서 공간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마무리하는데 지금 한 10분 넘게 예,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그냥 촬영을 접고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러면? 아무튼 장시간 네. 저희가 너무 재밌게 즐거운 시간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 네.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잘 불러주셔서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제가 잘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에소테릭 E1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